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는 전망이 나왔고 또 $650 최소 간다 전망이 팽팽한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 테슬라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많은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신념도 생기는데요. 오늘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시총 탑 10에서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8번을 보시면 이 1번부터 8번의 기업이 1조 클럽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제일 상단에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1, 2, 3등이고 자, 테슬라는 메타에 이어서 6등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모두의 꿈이 지금 1, 2, 3, 4, 5번 다 합치면 상위 1등에서 5등의 총 시총이 13조 달러가 되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13배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자율주행만으로도 5배, 그리고 옵티머스 보수로 25배를 힘들지만 가능하다 예상한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테슬라는 정확하게 1조 클럽에 딱 턱걸이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과연 반토막이 날지 아니면 650을 넘어서 $1000 1대10 주식 분할까지 갈지 잘 가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A를 보면은 1조 클럽 미국의 세계적 기업 탑 10, 1조 클럽은 하나로 1473조 원 정도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시총이 347조입니다. 여기에 4배에 해당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는 기업이고, 이 테슬라의 궁극적인 이제 장기 투자자의 목표는 최소 1번에서 5번 상위 탑 5 시총 13조 달러, 그러니까 테슬라 현 주가의 13배가 가는 것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자, 엔비디아가 4%대, 테슬라가 4%대, 자, 이렇게 다 새파란색이죠.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요. 자, 테슬라도 주가의 변동성을 일별로 살펴보면은 2월 12일과 2월 13일 2%, 5% 상승한 이후에 대부분 날에서 많이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사실 실적보다 많이 좀 앞서간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물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를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자, 시점을 돌려서 2024년 4월 22일, 그러니까 딱 1년 채 안 되는 시점, 한 10개월 정도 전에 테슬라 주가가 최악이었죠. $142였는데, 자, 이게 12월 17일 2024년 479달러까지 전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37달러까지 다시 좀 떨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과연 650을 넘어서 $1000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년을 놓고 보면은 테슬라가 5배 아름답게 상승한 모습이 보이지만, 자, 우측에 1, 2, 3번을 보시면은 2024년에서 2025년만 해도 이렇게 급하락을 갖다가 최소 3번 이상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보면은 테슬라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 또 최악의 경우에는 70%까지도 급락을 하는 주식이다. 다만 또 상승폭도 그 이상으로 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는 반대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짧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는 게 테슬라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테슬라가 주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테슬라 주가 4.7% 떨어졌다 하면서 업계 경쟁 심화 역량이다. 또 37만 6천 대 리콜이 벌어졌다. 테슬라 모델 3Y 파워 스티어링 결함이다. 자, 또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뚝 트럼프발 물가 불안에 급락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만 뚝뚝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뒤에 공포 직면한 테슬라 M7 위치도 위태롭다.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매경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소비 심리는 다소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꺾였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최근 1개월의 서학개미들 자금 흐름을 보면은, 자, 이게 팩트죠.
1번과 2번 보시면은 테슬라 주식에 8억 3,500만 달러, 테슬라 2배 ETF에 6억 5,400만 달러 합쳐서 수학개미가 최근 1개월간 테슬라를 2조 이상 순매수한 거를 보여줍니다. 자, 여전히 그 수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최대 50% 하락할 수도 있다. 초기 투자자 로스 커버의 경고가 나왔는데, 자,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누구 말이 많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거버는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지난해 약 863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서 현재는 3,768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 거버가 테슬라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문제, 두 번째 머스크 자신의 문제, 세 번째 판매 실적 문제, 네 번째 시가총액 문제 등 총 4가지를 사유로 들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FSD 기능에 대한 강한 회의론을 나타내면서 올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적을 했는데요. 자, 1번 보시면은 테슬라가 라이다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라이다가 필수적이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스템으로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오랜 테슬라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고개는 갸우뚱거려집니다. 자, 두 번째는 머스크의 산만함인데, 현재 머스크가 이제 도지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앞으로 4개월 정부의 도지 수장으로서 집중하겠다 얘기를 밝혔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 그 스타트업 XAI, 뉴럴링크, 그리고 X, 보링 컴퍼니 회사만 지금 6개를 일고 있는데 너무 산만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머스크의 관심사는 온통 AI에 쏠려 있는데,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에 전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이것도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는 얘기인데요. 사실 AI에 집중하는 이유, 그러니까 XAI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FSD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은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그게 필요하고, 지금 그룹 음성이 이제 그 음성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음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룹3의 업그레이드가 일주일 내로 나오기로 예고가 된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 경쟁과 관련해서는 1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의 성장세가 테슬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2번을 보시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국 전기차 사업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지 테슬라를 챙기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D는 또 자율주행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밀리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중국 판매량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18배로, 자, 지금 솔직히 다른 그 M7 주식과 비교해 보면 PER이 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주가가 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했는데, 자, JP모건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목표가를 주당 135달러, 약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 주가 대비 60%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부정론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자, 테슬라는 데나이부스 가장 과소평가된 AI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2025년 6년 기술주는 25% 상승 전망이다. 그리고 AI 혁명은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뭐 2035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 2, 3번이 중요한데, 향후 10년간 이어질 AI 혁명, 그리고 자율주행 FSD, 로보틱스 성장,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자, 이게 바로 수학개미의 최애주 테슬라가 앞으로 유망한 이유,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된 인공지능 AI 기업이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 분석가 데나이부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데나이부스는 이렇게 옷을 잘 입기도 유명한데요.
며칠 전 하나증권 초청으로 국내에도 잠깐 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데나이부스가 자 1번 보시면은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롯한 M7 주도의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자 AI 혁명은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AI의 붐이 수익화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실제로 메타라든지 그 업체들을 보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죠. 사실은 지금 XAI도 이제 유료화가 이제 그 강화가 되면 지금 그 XAI의 그록3가 모든 인공지능을 지금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자주 사용해 보지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제 수익화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AI발 황소장, 불장이 이제 계속 최소 2, 3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파티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밤 10시고 새벽 4시까지 파티는 이어질 것이니까 앞으로 파티할 시간이 무려 6시간 이상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가 조정은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역시 반도체나 AI 관련 시장의 퍼포먼스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선을 그었는데 자, 두 번째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틱스 사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 90%가 이제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1번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베팅함으로써 사실 주가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머스크의 6개 관련 기업들의 시총 규모가 껑충껑충 뛰어 올랐죠. 그래서 이미 그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600조의 자산가 그리고 가장 지구인 중에서 1000조 세계 최고의 부자에 근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의 트럼프 베팅은 완전히 대박이었다, 역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2번 자율주행 기술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테슬라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실제로 XAI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오픈 AI를 따라잡아 버렸죠. 딥시크를 초월했단 말입니다. 자, 그게 어마어마한 그 머스크의 능력에다가 더해서 H100이 20만 개가 들어가다 보니 이를 따라갈 기업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3번을 보시면 이제는 그 피지컬 AI가 대세인 시대로 가는데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거는 FSD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봇을 움직이는 두뇌로서의 그 피지컬 역할이 이제 전기차 그리고 옵티머스의 본체인데 여기에 그 두뇌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XAI 그록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AI 시대의 핵심적인 위너가 결국은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준거다. 그래서 별표를 제가 해놨는데 이제는 AI 전쟁에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AI 전쟁에서 피지컬 AI로 가는데 이 최전선에 테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챗GPT, 엔비디아, 자 메타 어떤 기업도 지금 이렇게 옵티머스 봇이나 리얼월드 AI의 그 FSD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이 본질을 이해하시는 분은 여유 있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물론 사람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 2030년까지 충분히 테슬라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거가 넘쳐나는 거죠. 피지컬 AI를 정말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수직 통합 그 혁신적인 기업,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고 이 두뇌에 해당하는 그 AI 인공지능 컴퓨팅 가장 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테슬라와 XAI 둘이 그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무선 통신 스타링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니까 자 여기에 필적할 기업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테슬라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호재는 트럼프 행정부다는 거죠. 자 트럼프는 머스크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아니면 대통령 당선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머스크고 머스크는 단순히 인도의 공장을 짓고 이 문제를 떠나서 자율주행을 한 방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부정적 이벤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머스크의 베팅은 옳았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데나이브스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데나이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그 부정론자를 반박하는 말로 기술주를 둘러싼 높은 밸류에이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 단순히 이 테슬라 같은 기술주를
밸류에이션만 보고 또 전년 대비 주가 수익 비율 PER만 가지고 본다면은 20년간 지난 20년간 기술주에 투자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나 엔비디아만 해도 2015년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도 그게 30배에 해당하는 90억을 벌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를 연구하고 여기에 경제독립 씨앗을 파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결국은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렌드. 그러니까 AI의 지금은 AI 트렌드고 앞으로는 AI 트렌드에서 피지컬 AI로 간다는 거죠.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로스거버의 테슬라 주가 최대 50% 하락이 맞을지 아니면 데나이브스 최소 2025년에 550달러, 최대 650달러, 800달러 이상도 지금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FSD 1조 달러 현 주가 대비 2배는 충분히 간다. 데나이브스 주장이고 지금 폭락론자들은 이렇게 로스거버처럼 50% 하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베팅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달라집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한편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잘하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아주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본에 벚꽃이 아주 핀 그 예쁜 모습의 사진을 트윗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아주 여유가 느껴집니다. 일론 머스크. 좋은 현상이고. 자, 그러면서 또 화성에 갈 시간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발전하는 것은 결국 화성을 위해서 시드머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시드머니를 대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에피소드 영상에서 이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성에 지금 미국의 그 탐사선이 가 있는데 지금 화성 표면에 여러 가지 채취 활동을 하고 있죠. 자, 화성에 갈 시간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자, 테슬라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배터리와 500마일의 주행거리를 특징으로 한다. 탑기어에서 계속 이런 내용의 영상을 좋은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한 12분짜리 영상은 매우 중요한데 소엘 메리트님이 이 지금 테슬라 그 부사장 언박싱에 대해서 앞으로 나온 모델 Q는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생산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린데 이 영상을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닛산을 왜 테슬라가 그 닛산 미국 공장을 인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언박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도 낮추고 빠른 시간 안에 반값차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공장이 기존 닛산 공장 같은 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록3를 정말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봐라. 아마 그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트윗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또 많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일론 머스크 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 get more aggressive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겠습니다. 대통령님 하고 트윗을 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주 요즘 죽이 딱딱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영상인데 그 라르스 모라비 부사장, 테슬라의 부사장인데 중요한 일을 맡고 있죠. 탑교와의 인터뷰에서 FSD가 몇 달 안에 유럽에서 진출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대로 나온다면은 정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 테슬라가 이번 여름에 사이버캡 및 세밋 외에 저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을 확인을 했다. 많은 새로운 차량이 출시되고 있고 이번 여름에 새로운 저비용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여름 휴가 갈 정도 되면 이 모델 Q 반값 차가 나와서 이제 시장의 판도를 중국에 지금 BYD가 약진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그 저가형 모델 시장을 테슬라가 빠르게 잠식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미스터 비스트라고 전 세계 1등 유튜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테슬라 차를 타고 가다가 자, 이렇게 옆에 허름한 중고차를 모는 여성을 보고 자, 차를 바꾸자 아무 조건 없이 그랬더니
이 에피소드 영상 정말 놀라운데 실제로 차를 바꿔서 미스터 비스트는 이 여성의 낡은 승용차를 타고 가고 이 여성은 낡은 승용차를 몰았던 여성은 테슬라의 최신형 차를 바꿔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전 세계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테슬라 차는 누구나 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가장 혁신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즐겁게 에피소드 영상 한번 감상해 주시고요. 자, 챗 GPT를 떠나서 그록으로 이동하는 사용자 지금 난리난 모습을 이제 밈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도 재밌게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록 3가 잘 돼야 당연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제 지난 주말 큰 사고가 일어났죠. 바로 그 북한 정찰 총국 해커 소속 해커로 보이는 해커가 지금 그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죠. 그래서 그 비탈릭과 트럼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더리움을 이제 북한이 가지게 되었다는 짤인데, 자, 이거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께 에피소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정말 그 다행히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 충격은 빠르게 완화가 되고 있는데, 자, 북한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인류에게 안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서 어딘가 이제 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사이버 트럭의 혁신적인 전기차의 그 기능이 점점 알려지면 2024년에도 사이버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린 픽업 트럭에 선정이 됐는데 2025년에는 더 많은 사이버 트럭이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의 실제 매출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일론 머스크는 팰컨 9의 멋진 부스터 착륙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2월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7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경에 스타쉽 3차 발사가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멋진 스타쉽 8차 발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겁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 사이버 택시를 앞두고 10월 10일 로봇데이에서 선보인 이 사이버 캡이 영상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6월달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 최초 시행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실제 3, 4, 5월 하면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픈 소식인데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있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런데 이 그 전사한 러시아와 싸우다 용감하게 전사한 그 병사가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데 이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애도를 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도 숱한 외침을 받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대한민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새로운 그 반값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 결국은 이 지금 5가지 항목에서 탄화효소를 75% 감소시키고 모든 배터리 화학물질과 호환이 가능하고 또 그 드라이브 트레인 비용이 $1,000로 감소하고 공장 설치 면적이 100%에서 50%로 감소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토류가 필요 없다. 영구자석 모터에 히토류가 필요 없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지금 그 미국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히토류 50%를 독점 그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8비트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히토류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희소 광물인데 이게 히토류마저 필요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Q 앞으로 나올 신모델들에 장착이 되면 굉장히 테슬라는 단가는 낮아지고 가장 혁신적인 전기차로 다시 태어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테슬라 투자가 정말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물론 이제 6월 달까지는 그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월가들이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기회는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2025년 하반기에 만약에 다시 한번 테슬라가 2024년 하반기에 한 짧은 한 달 동안 무려 10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점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 안 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량이 깡패다. 항상 테슬라 수량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딥서치 마이클 세일러가 오랜만에 그 그록3를 활용해서 과연 최고의 암호화폐 자산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이 2025년 최고의 암호화폐 자산이다 이렇게 요약하는 게 나왔는데 그 근거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약 1.9 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그러면서 디지털 금으로 2,100만 개의 발행량이 제한돼 있어서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이제 이런 그룹 답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테슬라의 그 주가 그룹에다가 한번 물어봤는데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상반기에 나오고 자율주행 FSD가 6월 달에 잘 성공이 되고 그리고 3번 거시적 경제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자율주행 전격 허용.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이 핵심 요소 3개가 잘 해결이 되면 결국은 주가가 그록이 예측하기로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720달러 간다. 그리고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도 550달러,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350에서 400은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테슬라 주식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상반기 가격 전망을 그록에게 질문했을 때, 자, 그록은 6월 말까지 15만에서 18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간다는 얘기죠. 상반기에도. 그리고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도 12만 달러. 지금 10만 8천까지 찍었으니까 그 12만 달러 같으면 앞으로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갈 수 있는 버퍼가 있다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빠르게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일단 부정적인 전망을 먼저 로스버거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앞으로 50% 반토막이 난다는 전망과 데나이브스가 앞으로 650에서 챗GPT 그 그록3의 그 테슬라 전망까지 좀 자세히 확인을 해 봤는데 긍정적인 전망에서는 연말에 정말 1000달러의 1대10 주식 분할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반기에는 매출이 약간 부진할 수 있죠. 지금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4분기 이제 그 4월 달부터 반값이 만약에 빠르게 출시가 되고 6월 달에 예정대로 딜레이 없이 비감독 FSD가 오스틴에서 성공이 된다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자동차 부분의 매출도 늘어나고 메가팩도 늘어나고 FSD 채택도 늘어나면 테슬라는 하반기에 갈수록 1000달러에 수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기간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잘 견디고 부족한 수량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자, 여러분 480달러의 테슬라 주가를 한 주 사는 것보다 지금 330달러의 테슬라 주가를 2주 사는 게 훨씬 더 수량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독립 씨앗 경제독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2025년에 테슬라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우리가 힘을 좀 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cost models this summer. It's like just there's a lot of changes going on at Tesla this year in terms of our lineup, and it's hard to like keep it all straight. But it's exciting. It's super exciting, There's a lot of new vehicles coming out, in that regard. We got the new lower cost models this summer. It's like just there's a lot of changes going on at Tesla this year in terms of our lineup and Range version with a 95 kilowatt hour battery that could get up to 500 miles of range. Oh, and there's a... Are you interested in trading your car for this Tesla? Nope, let's switch. It's literally a red light. We gotta hurry. You got that car. Oh my God. Okay. You wanna get in? Yeah. Here, hop in. Hey, come here, see your car. Are you sure? I can't believe she just gave me her car. You started her car. Yes! How do I go? Put your foot on the pedal. Oh God, this car doesn't even have a mirror. What do you think of your new car? I feel blessed. I like it. It's something Stop. Sir, stay up. I'm glad she got a Tesla. What do you think of your new car? I want to have fun. Have you ever seen the YouTube channel Mr. Beast? No, I haven't. Even though you have no idea who I am, you just traded cars with me. Yes. I just bought this Tesla. US is huge. It's coming here in a few months, and I think like a lot of our mental space is around if the world in 10 years is going to be autonomous, how do we change the car into a better space for that? So that's definitely on my mind all the time, especially as we get closer and closer to unsupervised in the US. What's got your interest at the moment? Yeah, I mean, I think that obviously autonomy in the US is huge. It's coming here in a few months, and I think like a lot of our mental space is around if the world in 10 years is going to be autonomous, how do we change the car? You put them together, then you put them in a framing station, you build a body that looks something like a car, you put the doors on, and then you paint them. Once you get the color, you take the doors off, and then you start putting the interior inside the car. It comes in through the openings that already exist. I wish it went in like this big piece like this, but there's actually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e car. There's awkward movements. Then we lift the car up, we put stuff from underneath it, we put it down, then we put the seats in the car, and finally, we close it all out with glass, and we bring those doors that went away for a trip, and we put them back in the car. Most of the time, we're doing this with a big, giant car and moving it and doing really nothing to it at all. What's funny, though, in this kind of whole process is that just recently, Toyota just called this an engineering work of art. True. The Model Y. That was humbling, but at Tesla, it's not good enough. If we're going to scale the way we want to do, we have to rethink manufacturing again. As part of the master plan, we have to make another step change in cost. We started this on Model Y when we made these huge gigacastings, and we deleted hundreds of parts. We simplified assembly with the Model Y structural battery.
where we decided the floor should be a part of the car. The battery is the floor. We put the seats in the interior on the battery, and we bring it up through a big open hole, and we assemble it. And this allowed us to do things in parallel, fully rethinking the process and reducing the final assembly line by about 10%. And we thought maybe we could do this other places. Yeah, I mean, in a way, the constraints become part of the solution rather than a problem. So when you think about what I'm trying to say, I really want to hammer this home. When you have a car that's about 5 meters long, and you have people working around it like we did in Model 3, and we change that to this process where we take different parts of the car, and we can do more at the same time, like we did with the Model Y structural battery pack. What you see here is us doing that on the front part of the vehicle, or the rear part of the vehicle. That means we can get more people working on the car, or robots, working on it at the same time. That means we have better operator density, less time doing nothing. I call that space-time efficiency. It has nothing to do with quantum mechanics. We can have that conversation later. But we get 44% more operator density, which means more work, less time walking back to the station, 30% improvement in space-time efficiency. And because we're not building it in and out of the car with those slow movements of those robots I showed you from production hell, when we go to automate it, it's going to be a lot easier. In the end, that will probably look something like this, where we balance parallel and series manufacturing in a way where we only do things that are necessary, with a much shorter final line, blocking a lot less of the entire rest of the factory, so we can optimize material flow using the best practices. And what that means, it's going to look something like this, where we build all the sides of the cars independently, we only paint what we need to, and then we assemble the parts of the car once and only once. We put them where they need to go. The interior is attached from a bottom-up or a top-down strategy, so there's more access for those robots and people. We aren't moving heavy objects around and doing nothing to it, and it means we're doing more work on the car more of the time. And then, when we take all of these tested sub-assemblies and we put them together, we finally assemble the car only one time, putting the sides on with all of their parts to a front and rear that was already assembled, carrying the floor in with the seats, and finally boxing it out with the doors one time, just like Cybertruck. So in the end, you get the same car, but it's not going to be a Model Y. Yeah, this is not. Yeah. This is a Model Y for illustration, not the next-gen vehicle. In the end, what does that mean? To increase the scale and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on the orders of magnitude that we just showed you, we have to make constraints part of the solution. It leads us to greater than 40% reduction in footprint, which means we can build factories faster, with less CapEx and more output per unit. Faster, less CapEx, more output per unit dollar. In our next powertrain, so those silicon carbide transistors that I mentioned that are key component but expensive, we figured out a way to use 75% less without compromising the performance or the efficiency of the car. And of course, we know that battery cell supply is one of the constraints on the scalability of EVs right now. Our new powertrain is compatible with any battery chemistry. And that will give us great flexibility in battery sourcing. If we want to make EVs more accessible to people, they have to be cheaper. We've reduced the drive unit cost to about $1,000. And we don't think any other automaker is even close to that number. Finally, the bigger a factory is, the longer it takes to build. If we can build the same number of cars from a smaller factory, we are going to be able to scale EV production faster. Our next powertrain factory is 50% smaller than the one that's behind me today, even though it has the same capacity. All of these improvements, I think, are going to be transformative for the adoption of EVs and our ability to scale them. There's one more thing that I want to highlight. So I talked about how we had reduced the amount of rare earth in our powertrains. And as the world transitions to clean energy, the demand for rare earth is really increasing dramatically. And not only is it going to be a little hard to meet that demand, but mining that rare earth, it has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So we want to do even better than this. We have designed our next drive unit, which uses a permanent magnet motor, to not use any rare earth materials at all. So how does all this fit into the master plan?
we can make lower cost products that are still efficient and compelling, and we can make them at scale. We're going to use less of constrained commodities, silicon carbide, rare earths. We're going to build them all in compact and high output factories that are easy for us to build quickly. We're going to make that easy to scale powertrains all the way up to the levels that Drew and Elon mentioned at the beginning. And this achievement, like all of the achievements that I mentioned today, it'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incredible people on our powertrain teams. They are absolutely committed to the cause of sustainable energy, and that is why we can do what no other company can do. Thank you. So next, I'd like to welcome my colleagues Pete Bannon and David Lau. Thanks, Colin. Good afternoon, everybody, and welcome to Texas. Pictured here is the low voltage system of a Model S from 2012. This car was primarily designed with vendor source controllers integrated by Tesla. There are over 300 low voltage devices that encompass everything from the mundane, like the light in the glove box, to the complicated, like the infotainment computer, to the safety critical, like the airbags, steer-by-wire, and brake-by-wire. The low voltage harness is built from individual wires, cut to length, crimped, and inserted into connectors, a manual process that is tedious, error-prone, and doesn't scale well. Going forward, we want to reduce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harness and enable automated manufacturing. These wire harnesses introduce extraordinary complications,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bring up of a vehicle, because when we're trying to bring up this entire system and we see that it's not working properly, we don't know whether it's a problem with the software, with the controller, the processor, any of the endpoints in this entanglement of wires. And so we have to go and debug everything all at once. And Pete's going to tell us about how we're going to make it better. Mm-hmm. So I'm going to talk briefly about a few things that we've changed over the years since the Model S. With the Model 3, Tesla started designing an increasing share of our controllers by merging controllers together, and we were able to simplify the design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wire count and weight. Going from S to 3, we reduced the wire harness by 17 kilograms compared to Model S. And this is a pretty big deal. And just to put that into context, our VP of Engineering, Lars, will deliver a bottle of your favorite spirit to your desk if you manage to save a kilogram of weight from the car. So this improvement cost him quite a lot. Did we skip one? Yeah. The original Model 3 controllers were enhanced and then built into Model Y. Those improved controllers were then moved back into Model 3 when we introduced the heat pump. At that point, we had shared controllers across both cars, which helped simplify our supply chain. Those Model 3 and Y controller designs were then updated and enhanced for the new versions of Model S and X that we introduced in 2021. For Cybertruck, we are now designing 85% of the controllers in the car. For the next gen platform,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be designing 100% of the controllers to give us full control of the design and the supply chain at the component level. Having full control of the supply chain at the component level has been critical to Tesla over the last few years as the supply constraints have hampered our ability to build cars. And with that control comes control over all the software, which enables us to develop features and functionality that we never even dreamed of at the time we designed the hardware. So that's why you see software in your car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over time in ways that we didn't even think of when we designed the hardware in the first place. Mm-hmm. Yeah, Sentry Mode is one of my favorite last-minute changes. One of my favorites.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l 3 in 2017, we deleted relays and fuses from the car in favor of eFuses. eFuses replace moving parts with solid-state transistors. They provide fine-grained control of the power system to software and allow software to do advanced things like load shedding in the car under adverse conditions. eFuses also allow for software-controlled retries for transient faults, and they allow for detailed monitoring of the power system over time. Yeah, the theme you hear a lot about today is software-controlled hardware. And when I think about that in my team, software-controlled hardware is fundamentally about being able to sidestep what otherwise would have been static trade-offs between one attribute or another in a piece of hardware. We are able, with software, to instill intelligence, context awareness, and context-specific behavior
into what otherwise would have been a piece of hardware that had to get optimized for one type of scenario. We get more of everything. In 2022, we completed the transition from lead-acid batteries to lithium-ion batteries, and which use a new toolless connector. We expect lithium-ion batteries to last for the life of the car, so don't expect anyone to wake up to a dead battery ever again. This eliminates a major source of failures for our car, and the toolless connector makes it easier to service the car, and it also includes a software feature to allow validation that the connector has been properly installed at the end of a service event, which removes another source of failures in our cars. Obviously, the mass and volume savings are also significant, which is super helpful. At Tesla, we're always trying to improve every single component in the car, and a nice example of that is the 15-inch display that was originally shipped in the 2017 Model 3. Over time, the cost of the display has gone down 24%. We've been able to reduce the weight by 12%, and we've reduced the power by 33%. At the same time, we've increased the brightness of the display by 50% and improved the color accuracy. So this is one of our favorite things at Tesla, is to make a component cheaper and better. At Tesla, the drive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car is never ending. I think of it as like peeling a carrot. You just take a swipe at it, a little bit falls off, doesn't really make much of a difference. But if you just keep at it, over time it accumulates into a pretty significant improvement. One of the changes that we're looking to make right now is to change something that's been steady for the last 60 years, 12 volts. 12 volts has been, as I said, for 60 years. The demand for power in the car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o the point where we now have to have pretty large wires to drive over 200 amps of current around the car, which increases the mass and cost. With Cybertruck and all future Tesla platforms, we will be moving to 48 volts. This reduces the current needed by a factor of 4. And since power loss in the harness is resistance times the square of the current, a 4x reduction in current leads to a 16x reduction in lost power while distributing energy in the car. That allows for smaller wires, smaller E-fuses, and smaller controllers. It also allows us to make those heat sinks smaller, or in many cases, remove it completely, all benefiting the car in terms of mass and weight. 48 volts is the future for low voltage design at Tesla, and likely the rest of the industry in due course. We welcome and encourage other OEMs and the entire supplier network to join us on this evolution. You bet. The number of wires in the car is driven by the number of endpoints that need to be powered and controlled. In the past, centralized control has led for wires spanning the entire car. For Cybertruck design, we have moved to a local controller where the wire is connected to the nearest controller, and those controllers are connected over Ethernet. Wires are routed to the nearest controller where the data is converted into a network packet for transmission to the correct location in the car. To be effective, the network must be reliable, have low latency, and low jitter, and these are all attributes that we've been able to achieve with the current design. The design has eliminated most of the cross-car wires in Cybertruck, and with the next-gen platform,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eliminate all of them. This consolidated vehicle network allows us also to make a whole lot more dynamic changes on the fly to how components in the vehicle talk to each other, rather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of separate CAN buses that are spread throughout the vehicle and fixed in hardware. And one of the nice things is that you can see the entire vehicle through a single connection, which wasn't possible in the past for debug. For the next-gen platform, we're looking to optimize the controller design across the entire car and across all of the organizations, not just for a given subsystem. Simplifying the wire harness will enable automation. 48 volts will allow us to reduce the size, mass, and cost of the low-voltage system, and it's one of the key things to enabling us to scale production of the low-voltage systems for the Master Plan 3. David?